네, 딥시크 들으셨어요? 시크한 AI예요. 시크한 AI라고 저희 딸이 얘기를 하던데 중국의 AI가 지금 챗GPT 넘어서는 글로벌 파워로 갑자기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 폭락하고 뭐 난리 났어요. 전 세계가. 트럼프도 언급하고 요거 강정수 박사님 모셔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강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충격 엄청 받았죠. 저는 사실은 제가 있는 더코어에서 작년 12월에 딥시크의 V3에 대해서는 기사를 썼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중국의 알리바바의 AI 기술이 어딘지 이렇게 썼는데 아론은 저도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사실 연휴 기간 내내 글도 2개나 쓰고 그래서 사실은 연휴 때 못 쉬셨어. 네, 관련 글들도 진짜 영어 관련 글들이 정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쏟아져 내려와서 정말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서 그 많은 글들 좀 정리해야 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딥시크 충격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타 강사처럼 네. 그 충격을 딱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V3하고 아론부터 보통 사람들은 딱 막혀요. 네네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그 표현은 이 딥시크의 충격은 2023년 11월 오픈 AI가 챗GPT를 내놓았던 그 충격하고 맞먹는 충격이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했었고 사실 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반도체들도 이런 AI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 큰 세계 경제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뭐 미국의 트럼프 제2기 행정부도 AI 강국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그 챗GPT 순간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딥시크의 모멘트가 찾아왔다라고 우선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마음 AI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죠.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 회사는 오늘 딥시크를 오픈소스로 받아서 네.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마음이요? 네. 마음 AI는 이렇게 바뀔 정도로 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딥시크가 확산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퍼플렉시티는 벌써 이제 AI 검색 서비스죠. 딥시크의 아론을 받아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SK텔레콤하고 연결해서 또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딥시크라는 이름은 사라져도 사실은 딥시크가 깔린 유사한 서비스가 수백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로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요? 이것은 오픈 소스로 풀렸기 때문입니다. 오픈 소스. 네. 이거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오픈 소스로 사실은 제가 V3하고 아론 정리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메타가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하고 메타가 라마라고 하는 AI를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한국의 기업들도 라마를 좀 변형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도 그걸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반쪽짜리 오픈 소스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조절한다거나 보상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를 안 하고 요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라. 그대로 써라였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에 맞게끔 그 회사에 맞게끔 특성화해서 좀 조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조정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설계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탐구를 한 거죠. 역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탐구해서 얘네들의 설계도는 어떻게 됐을까 연구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딥시크는 그것까지 다 공개한 거예요. 기술 문서에서. 소스 코드를 공개한 건가요? 거의 사실상 소스 코드가 공개됐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거에서 중요한 이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 최적화 함수라든지 그다음에 보상 함수들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딥시크를 조절하면은 예를 들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딥시크 가서 지금 많이 비판하시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시진핑 비판 못하고 천안문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답변 못한다. 이거를 조정하면은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디든지 쓸 수 있게 중국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국에 호스팅을 두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 뿐이지. 중국은 그건 검열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건 권위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딥시크라는 솔로 오픈소스를 받아서 한국에서 서비스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딥시크 아까 말씀드렸던 V3가 있고 이 아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딥시크의 V3는 챗GPT의 4.5 우리가 챗GPT를 여러분 유료로 쓰시면 4 다음에 4 다음에 영어로 5를 써서 4.5가 있습니다. 4.5하고 유사한 것이고 딥시크의 R1은 오픈 AI의 5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챗GPT 들어가면은 5원이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선택할 수도 있고 5원이 있고. 네네. 그리고 요즘
O3까지 나왔는데 O3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R1이 O1하고 맞먹는 실력인 거고 V3가 4, 5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4, 5까지 만드는 것들은 요즘 많이 경쟁이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사실은 중국의 알리바바도 유사한 수준을 내고 있어서 이거는 대단하다고 보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오픈 AI가 내놓고 있는 O1 추론 전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좀 이따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만 이 O1은 지금까지 오픈 AI밖에 공개하지 않은 서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론 모델은 오픈 AI밖에 하지 않았는데 구글도 지금 못 하고 있고 다른 경쟁 업체도 못 하고 있는 것을 딥시크가 쑥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장 높은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버린 거죠. 공개를 해버렸. 네, 정말 한 방 먹인 거네요. 그렇죠. 한 방 먹인 거죠. 오픈 AI는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 AI는 절대 폐쇄 모델이죠. 이름은 오픈이지만, 그러니까 오픈 AI는 그런 거죠. 처음에는 오픈 AI를 만들었던 것은 여기에는 뭐 일론 머스크도 공동 창업자로 참여를 했었죠. 그러니까 특정 기업, 여기서는 구글을 얘기했던 거예요.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폐쇄형으로 가는 AI 시대를 막아야 된다. 인류 보편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만들자 해서 오픈 AI를 만들었는데 오픈 AI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 돈은 들어간 만큼 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네. 오픈할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언젠가는 오픈하겠지만. 그래서 영리 기업으로 투자도 아무도 그럼 투자를 안 해준다. 오픈 소스로 풀 거 돈도 못 벌 걸 누가 투자해 주겠느냐.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영리 기업으로 가서 어느 정도 좀 성숙한 다음에 풀자라고 해서 지금 폐쇄형 모델로 갔던 건데 딥시크가 딱 공개를 해버린 거고 코드를 다 까버린 거죠. 이러니까 오픈 AI가 어머, 나 우리 어떻게 이렇게 돼버린 거고 가격도 여러분 그래서 추론 모델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챗GPT라든지 AI에게 물어보면 빨리 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 것을 갖다가 사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해주죠. 그래서 생성 AI라고 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좀 몇 번 생각을 좀 더 더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해서 생각의 연쇄고리로 여러 번 더 생각해서 더 정확한 답을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론, 영어로는 리즈닝이라고 하는데 추론을 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빠르게 만드는 속도 전쟁을 했다라면 여기에서는 퀄리티 전쟁을 한 거예요. 품질 전쟁. 이 품질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추론 모델이다.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세종대왕이 맥북 던지면서 화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이런 게 생성 모델에서 이제 환각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치유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델이? 좀 줄여드렸었지만 복잡한 수학 문제 계산을 잘 못해요. 수학 문제. 맞아. 더하기 문제도 잘 못하고. 그렇죠. 저 더하기 문제도 잘 못했고 그다음에 코딩할 때도 자꾸 오류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추론 모델을 쓰게 되면은 코딩이 대단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발자 속도들이 엄청나게 개발 속도들이 빨라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수학 문제를 잘 풀어요. 논리적인 부분이 강해요. 그러니까 즉 O1은 우리 문장을 이쁘게 쓰거나 아름답게 쓰거나 이건 잘 못합니다. 이건 예를 들면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훨씬 더 잘하고요. 생성형 모델. 생성 모델들이 훨씬 더 잘하지만 추론 모델은 복잡한 문제에 좀 더 완벽하게 풀어냅니다. 답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답을 정확하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고 이걸 하다 보면은 산업적으로 어떻게 바뀌냐? 특히 개발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렇다면 개발 수요가 개발에 대한 비용도 절감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I 에이전트 시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이유가 O1이 있기 때문인 건데 딥시크 R1이 그걸 내놨고 이거를 여러분 생산 비용에 대한 지금 논쟁은 되게 많아요. 600만 달러밖에 안 들었다. 이거는 그렇게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V3라는 걸 이제 만들었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V3가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증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탁주에서 우리가 증류하면 안동소주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 증류를 똑같이 와인에서 증류하면 꼬냑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있었던 AI가 데이터를 쏟아냅니다. 요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하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증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AI를 학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AI가 있는 거고 학생 AI가 있는 거죠. R1은 학생 AI예요. 교사 AI가 V3고 V3를 만든 비용은 공개를 안 했어요. 딥시크에서 V3를 만든 공개를 안 했고 요걸 가지고서 교사가 학생을 교육시킨 일종의 교육비만을 공개했는데 그것이 600만 달러라는 겁니다. 대단히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배경이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R1을 가지고 쓰는 비용이 지금 경쟁사인 오픈 AI의 O1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딥시크를 우리가 오픈 소스니까 다운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들면 뉴스토마토에서도 우리 챗GPT 같은 거 한번 서비스 해보자 하는데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아. 소비자들도 어떻겠습니까? 소비자들도 너무 저렴하게 쓸 수 있겠죠. 오픈 AI 어떻게 써요? 매달 $20씩 내야 되잖아요. 네네. 아니면 리튼에서 자신들이 투자받은 돈으로 감내하면서 사람들한테 무료로 좀 제공해 주잖아요. 맞아요. 리튼에서 API 연결해서 뽑아오는 연결해서. 거죠. 근데 그 비용을 GPT에. 사실은 네. 투자자들이 낸 돈을 그렇죠. 소비자들이 무료로 써서 그래서 네. 10대, 20대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 매달 $20라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뭐 뉴스토마토에서 똑같은 그냥, 딥시크 받아서 또 무료로 제공해줘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워낙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후죽순처럼 딥시크의 오픈 소스를 받아서 만드는 회사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리튼 같은 경우에도 약해지는 거고 물론 뭐 리튼은 다른 또 강점이 있지만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그 취약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판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러니까요. AI를 쓰겠죠. 더 많이 쓰게 되긴 더 하겠네 많이. 또. 네, 이거를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제본스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제본스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 우리 네. 경제 학사 들으면 네네. 제본스 효과를 여러분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은데 이번 기회에 당시에는 증기기관이 개발됐지만 이 광산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채굴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석탄이 되게 비쌌어요. 석탄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요즘 같았겠어요. 그게 187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 영국의 네, 영국의 네. 그 초기에 석탄이라는 것도 처음 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캐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 금쪽 같은 석탄을 좀 적게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증기기관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러면 이제 석탄을 조금 쓸 수도 있겠구나. 기술이 발전하면 석탄을 이제는 석탄을 조금만 넣어도 예를 들면 석탄을 똑같이 1kg를 넣는데 화력이 더 좋아진 거죠. 기술이 진화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석탄을 적게 쓸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비싼 석탄을.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쓰겠구나 했더니 웬걸 이 기술이 좋아지니까 너도 나도 없이 이 기술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석탄을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섬유 공장에도 증기기관을 도입하고 뭐 철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장들에서 우리도 증기기관 사겠다. 증기기관 사겠다. 석탄 조금 비싸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엄두도 못 냈는데 너무 효율이 안 좋아서 이제는 비싼 석탄 사더라도 효율이 좋으니까 해보겠다니까 난리가 나서 석탄 소비가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거죠. 기술 진보가 어떤 것의 그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거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를 하니 원자재를 적게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딥식이 그렇게 네. 새로 나와가지고 비용을 확 낮추면은 이게 이익이 안 나니까 이제 AI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더 쓰게 되는 거죠. 더 쓰게 된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지금도 $20씩 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거의 무료로 우리가 검색 무료로 쓰듯이 광고 정도 몇 개 정도 보여주는 형식으로 누구든지 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만들면 미국에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벌써 오늘부터 등장을 한다고 뭐 마음 AI라는 곳에서는 밝혔고 네.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 또 늘어날 거고요. 네. 뭐 2월 달, 3월 달, 4월 달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어디서나 AI를 쓸 수 있는 이런 시대로 갈 거고 KT, SKT, LGU 플러스 통신사들도 이제는 이거 그냥 무료로 계속 뿌릴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지 쉽게 AI, 진화된 AI 서비스를 무료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분이 이런 것은 AI 경제가 더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증가하고 확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딥식이 나온 이 순간은 챗GPT가 처음 나왔던 순간만큼이나 혁명적이다. 이게 그렇죠. 강 박사님 진단이고 그 이유는 얘네들이 어쨌든 추론 모델, 네. 그 챗GPT, GPT 시리즈에서 나온 O1과 비슷한 추론 모델,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모델이죠, 그렇죠. 지금. 가장 최상위 뭐 사고형 모델, 네, 답을 찾아주는 이 모델을 비슷한 성능을 가지게, 네. 오픈 AI하고 비슷한 성능을 가지게 만들었는데 이걸 오픈 소스로 버려서 개인이 뭐 이렇게 접속해서 쓰는 것보다도 네. 수많은 기업들 그냥 갖다가 써서 자기 나름대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그럼 모든 딥시크는 사람- 이름도 안 써도 돼요. 근데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갖다 쓰는 데는 돈이 안 들어. 안 듭니다. 그러면 오픈 소스라는 건 여러분 그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형을 할 수 있어요. 벌써 뭐가 나오냐면 노트북에서 또 작동하는 딥시크가 나오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벌써 만지작거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연휴 동안에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보니까 제 네. PC에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내가 딱 그 딥시크 들어가가지고 천안문 사태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답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네. 그것만 내 PC에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한번 써볼까? 고칠 수 챗GPT 있습니다. 대신에 고칠 이런 수 생각을 있는 했어요. 코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추론 과정에서 검열이 들어가지 학습 과정에서 검열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거를 생성의 답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검열 흔히 말하는 필터를 집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필터를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른 필터를 집어일 수도 있죠. 뭐 북한을 더 욕하라. 뭐 선거는 그렇죠. 부정이었다. 그리고 뭐. 저는 한국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니 변론 요지 같은 거 다 집어넣고 그럼요. 거기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시사 AI 이런 거 만들고 싶더라고요.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M1 칩에서는 안 되지만 M3, M4에서는 작동될 수 있는 이런 오픈 소스의 변형이 벌써 딥시크가 나왔다라는 것. 정말 AI의 대중화 시대가 바로 저희 눈앞에 정말 눈앞에 온 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정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되면은 궁금해지는 게 일단 아니 뭔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딥시크라는 회사에서는 돈 별로 안 들이고 개발할 수 있다고 그랬어. 게다가 중국은 고성능 H100 같은 엔비디아 칩 수입도 못 하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걸 개발했어. 그러면은 엔비디아니 뭐니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 하겠다는 거 이거 다 허상 아니야?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오픈 AI가 어쨌든 간에 이걸로 큰 돈 벌어보겠다고 막 펀딩 받으러 다니고 소프트뱅크 투자도 받는다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가 딱 궁금해서. 우선 거품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까지 데이터 센터 여러분 작년에 미국의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죠. 그다음에 메타 이 4개 기업이 2천억 달러를 넘게 투자했고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만 짓는다는데 800억 달러를 쓰겠다 그랬고 2025년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메타도 발표했죠. 650억 달러 쓰겠다. 막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뭐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그렇게까지 비싼 거 안 써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거품론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일부 기업들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화가 된다라면 이 많은 데이터 센터에서 다 돌아갈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이 규모 사이즈가 커지면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데이터 여러분 인터넷망 깔 때도 우리 고속 인터넷망 깔았다고 해서 고속 인터넷 우리가 뭐 동영상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보면서 정말 인터넷 속도가 인프라적인 스트럭처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건 AI도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넷플릭스 더 잘 볼 수 있고 유튜브 더 잘 볼 수 있고 음악 MP3 뭐 과거에는 다운로드 받았었지만 다운로드 잘 되고 다른 나라보다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인터넷 문화가 더 꼽혔잖아요. 바로 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 훨씬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속 인터넷이 먼저 깔리다 보니 여러분 한국에서의 인터넷 기업들이 부흥했고 인터넷 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도 고속 다 깔았으니까 뭐 이런 경쟁력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요. 이건 똑같다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왜요? 비용이 거의 안 드니까요. 그러니까 즉 시장의 문턱을 낮춰놨기 때문에 경쟁사들도 한국에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이 지금 뭐 개발자 3명밖에 없는 조그만 회사도 우리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혹이 막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여유 정도는 조금만 있어도 이 서비스에 들어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더 첨예해질 수 있죠. 미국이 지금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2의 스푸트니쿠스 뭐 쇼크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스푸트니쿠스는 여러분 1957년에 소련이 먼저 위성을 띄운 거잖아요. 그거 같은 충격을 자존심이 상한 거거든요. 그럼 미국 정부가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야 중국에 칩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도 수출하지 마.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추론하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쓸 수 있는 전기보다도 더 많은 양의 GPU가 수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는 GPU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GPU가 다 수출된 거를 싱가포르에서 썼으면 지금 전기를 더 써야 되는데 국가 전기량을 보니까 변동이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몇 개를 더 짓고도 남을 GPU를 사갔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겠냐? 중국으로 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남아 일반에 대한
수출 규제가 들어가면 엔비디아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네네. 단기적으로는 뭐 다른 시장이 커지더라도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연결된 SK 하이닉스도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도 지금 HBM 엔비디아에 네. 판다고 해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벌써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시장에서 벌써 현재 지금 9% 정도 떨어졌는데요. 타격 입을 수 있다. 네, 타격을 단기적으로는 나중에 뭐 부흥이 되면 달라지. 그리고 또 언젠간 10년이 지나면 사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어느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는지 모르시잖아요. 뭐 오라클을 쓰는지 구글의 뭐 데이터베이스를 쓰는지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지금 뭐가 중요해요. 뒤에서 알아서 잘 그렇죠. 데이터 네. 관리해 주면 돼요. 백오피스죠. 그렇죠. AI 서비스가 이게 오픈 AI건 딥시크건 이제 중요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그럼 엔비디아의 GPU를 쓰는지 뭐 ARM에 뭘 쓰는지 AMD를 쓰든지 브로드컴에 뭘 쓰든지 사람들 관심 없어. 여기 심지어는 중국의 하웨이 거를 쓰든지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서비스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데이터만 차라리 사이버 공격 안 받는 것이 중요해서 내 정보 안 털리는 게 중요하지. 내 정보를 어떤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저장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AI 기술이 이 백엔드에 있는 이 AI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당장 이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방향으로 AI 경제의 성격이 변환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엔비디아의 존재감은 약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지금도 오라클 매출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독점적이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난다는 마진이 거잖아요. 줄어들겠죠.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 네, 그거 마진은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빨리 오네요. 빨리 네, 마진 줄어. 구글도 안 좋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80%가 검색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딥시크에도 검색 기능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네. 아론이 있으면요 검색을 빨리 집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후죽순처럼 검색 서비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AI 검색, 퍼플렉시티 같은 게 생기는 그렇죠. 거죠. 퍼플렉시티 같은 검색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예를 들면 당근마켓에서 뭐 처음엔 오픈 AI 걸 쓸까 하다가 우리도 뭐 딥시크 받아가지고 당근마켓에 AI 검색 뭐 이런 게 가능해. 그거 금방 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배민에서도 AI 검색 다 집어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구글 입장에서 볼 때는 검색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도전자들이 진짜 이런 표현 많이 써서 죄송한데 개떼처럼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이로운 기업들도 있죠. 메타 같은 기업은 여러분 650억 달러를 2025년에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메타는 유일하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하고 다르게 투자한 돈을 순수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다른 데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서 네네네. 외부의 기업들에게 그 데이터망을 판매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4개 기업 중 메타만은 순수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그걸 뭐 하냐? 광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메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분 미국의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벌써 4개의 워룸을 만들었다 그래요. 네. 이 딥시크에 대한 대응팀을 만들기 위해서. 아. 그럼 뭐냐면 딥시크의 효율성과 이런 공개된 문서니까 자기네들의 라마에다 적용을 해서라도 자기네들의 650억을 똑같이 투자하더라도 그래서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않더라도 이걸 가지고서 더 좋은 효율성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는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적은 돈으로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물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또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AI에 뒤쳐져 있잖아요. 지금 애플 어젯밤에 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아이폰 매출이 중국 매출이 특히 줄어들고 있는데 왜 줄었냐? 애플 인텔리전스를 원래는 작년 12월까지는 완성하겠다 그랬는데 완성도 못했고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잘 못하고 있거든요. 애플이 AI 부분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데 쫓아올 줄 알았더니 못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플은 딥시크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왜요? 애플의 딥시크는 애플의 노트북이나 심지어는 아이폰에서도 작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하고 접점이 강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AI 서비스로서 소비자에게 유익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처할 수 훨씬 있다고. 옵션이 많아지는 그렇죠.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러면 파운데이션 모델하는 예를 들면 오픈 AI나 우리 같으면 네이버나 네. 이런 회사들은 처지가 어떻게 돼요? 구글의 제미나이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가 우선은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오픈 AI는 두 가지가 있죠.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픈 AI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그 브랜드 가치가 오픈 AI가 지금은 거의 원탑이잖아요. 오픈 AI가 세상을 지금 다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브랜드 가치는 요거 두 개가 지금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픈 AI는 대단히 앞으로 투자 받을 때도 지금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받겠다고 하는데 자신의 내러티브가 약해지는 거죠. 왜 오픈 AI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약화되는데 아마 전략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오픈 AI에 대한 지원은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기술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오픈 AI에 대한 투자는 있겠지만 오픈 AI도 효율성에 대한 압박은 많이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개발자들이 바보라서 효율성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중국과 이번에 딥시크하고 미국을 비교하면은 그런 분석 문서들도 나오는데 미국은 개발자들한테 기업에서 돈 많이 주면서 좋은 칩 주면서 빠른 속도로 AI의 성능을 개선해라가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목표 우리가 KPI라고 그러죠. 효율성 부분은 안 해도 돼. 우리가 신경 쓸게. 우리가 그냥 돈 때려 박으면 되니까 비싼 칩 사줄 테니까 빠른 속도로 퍼포먼스만 개선해. 이것이 이제 미국 AI 개발자들이 받은 과제였고 중국의 개발자는 우리가 근데 칩이 돈이 있어도 칩을 사줄 수가 없어. 쉽게 얘기해서 후진 칩에서도 작동하는 AI 좀 만들어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적화를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퍼포먼스가 그렇죠. 약한 칩에서도 AI를 만들 수 있을까의 고민이 그쪽에 목표들이 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거를 추구했던 거고 이렇게 되면 벌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는 효율성이라는 과제를 개발자들한테 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효율성이 다 좋아지는 AI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싸진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더 싸진다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아까 엔비디아하고 네. 이게 브로드컴 같은 AI 칩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단기적 타격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하셨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도 고성능 칩은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규모 학습을 해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고성능 칩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 중국 딥시크에서 한 거는 작은 그 성능이 좀 떨어지는 칩들 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도 성공을 했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마음 같은 회사가 이걸 딥시크를 가져다 그냥 쓴다고 하면 그 정도 학습까지는 안 시켜도 되잖아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4G로도 충분했죠. 근데 5G 가고 6G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AI가 지금 그렇다면 완벽한 기술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AI는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해야 됩니다. 훨씬 더 진화해서 흔히 말해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저는 그 개념은 동의하지 않지만 AGI라고 하는 일반 인공지능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고성능 칩이 필요하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던 월드 모델 또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 지금 실제 생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3D로 실제 생활처럼 만들어 놓아서 로봇을 작동시키게 한다든지 이 자율주행을 만드는 학습의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이럴 때는 고성능 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AI가 바꿔내야 될 경제의 기본 기술들은 더욱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칩은 계속해서 필요하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블랙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고성능 칩이 할 일이 있는 거고 이거를 서비스 단에서 풀어낼 때 할 때는 이제는 저가형 칩을 쓰겠죠. 뭐 그로크라든지 미국의 이제 이 출원 전문 칩 회사가 있거든요. 끝이 Q로 끝나는 그로크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겠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량이 들어가는 고성능 칩이 사양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 4라든지 이런 고성능 칩이 들어가잖아요. 굳이 그 정도만으로도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추론만 전문으로 하는 칩들이니까요. 이런 부분 또는 로봇에 들어갈 칩들도 저렴한 칩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비싼 칩으로만 고성능 칩으로 쓴 거에서 학습과 연구에는 고성능 칩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추론하는 칩에는 또 효율성을 만들어 나간다라면은 효율성이 높은 좀 저가형 칩들이 많이 쓰이는 이런 믹스 혼합이 저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이버도 물어보셨는데 이제 네이버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체 AI 모델을 만드는 걸 포기하고 지금 메타의 라마를 고쳐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쳐 쓴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쳐 쓰겠다고 했는지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고쳐 쓰기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다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카카오는 아마 비상회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딥시크는 다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딥시크 받아가지고 우리 거 딥시크로 가자라고 지금 내부 논쟁을 할 거고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클로바 X 공개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는데 버전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자체 네이버 서비스를 강화한다거나
네이버도 지금 추론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하고 있는데 이제 논쟁이 붙겠죠. 우리가 추론 모델 자체 기술로 만들면 앞으로 6개월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딥시크의 추론 모델을 쓰면은 바로 서비스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 논의에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러나 네이버나 카카오의 장점 뭐냐면 소비자 접점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자. 그러면 네. 누가 먼저 빨리 딥시크를 적용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 접점이 많은 데는 저는 이롭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오히려 소비자 접점이 많은 기업한테 유리한 국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요. 중국이 미국 AI에서 지금 따라잡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동등한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미국 패권이 AI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미국은 더 가속화를 시키겠죠. 트럼프에서는 지금 한쪽에서는 뭐 딥시크가 사실은 챗GPT, 오픈AI 챗GPT를 활용해서 학습했다. 저도 그거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따져봤자 소용없거든요. 네. 근데 잠깐 딴지 거는 거고 미국은 가공할 수준으로 자기네들 AI를 지능시킬 겁니다. 그 충격처럼 나사 만들고 뭐 사이언스 퍼스트 외치면서 존 F 케네디가 나타나면서 패러다임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AI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지능 정책을 쓸 거고 한편에서는 중국에 대한 규제를 쓸 거고 중국도 신난 거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입이 여기까지는 찢어졌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미국하고 대등한 실력을 그리고 지금 많은 보도에서는 딥시크가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도 중국 정부는 몰랐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큰 데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작은 회사가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중국 정부에게 이렇게 면을 살려줄 줄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지원을 해줄 거고 이러한 쪽에서 그리고 중국에 있는 여러분 아니요 하웨이 칩을 써서 하웨이가 지금 A100 수준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칩 써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한다든지 중국의 어떤 반도체 시장에서도 AI 서비스가 대중화되면 근데 중국에 만든 반도체로는 이거를 못 쫓아갔었는데 중국 반도체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약한 동남아나 남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반도체와 중국의 AI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아주 대등한 경쟁을 하면서 지정학적 경쟁이 더욱더 첨예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등한 경쟁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프라이버시 문제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딥시크 쓰면은 중국에 우리 개인정보 다 들어간다는데 그거 뭐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서버에서 운영하면 아무 문제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오픈 AI 뭐 무슨 자료 훔쳐다가 썼다는 식으로 지금 많이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오픈 AI에서 지금 뭔가 질문 답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네 학습시킨 데 썼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 회사도 사실 많이 하는 건데 그게 좀 어쨌든 많이 풀렸고 어쨌든 큰 혁명적인 일이 벌어진 것만 분명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거 너무 많은데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